수험생을 자녀로 두고 계신 부모님들이라면은 누구나 다들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체력적으로 이제 부담이 되는 부분들은 없는지, 어떤 부분들이 이제 정신적으로 힘든지. 결국은 아이들이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둬서 좋은 결과를 이뤄내기 위한 목표를 이제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어떤 지능이라든지 이제 집중력, 뭐 기억력 같은 그런 우리 두뇌의 그런 요인들이 이제 한 가지를 차지를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정신적인 요인이에요. 정서적인 요인. 한마디로 이제 멘탈, 정신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뭐 우리가 수험 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불안감 많이 느끼고, 뭐 우울하기도 하고, 뭐 어떤 시험에 대한 강박증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요인들이 되고요. 한 가지는 이제 체력적인 부분, 우리가 얼마나 장기적인 수험 생활 동안 이제 체력을 유지를 하고 우리가 오랫동안 공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크게 3가지 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 그리고 수험생 부모님들이 동영상 같이 보시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고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도움을 많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이렇게 물어보세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머리입니다. 타고난 머리, 집중력, 인지기능, 암기력,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당되는 이야기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중을 잘 못하고 성적이 잘 안 나오고 이렇게 좌절감을 겪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앞줄에 앉아서 선생님 말씀 굉장히 열심히 듣고 필기할 거 다 하고 또 필기 뭐 친구들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데 본인은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떤 뭐 의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도 실제로 우리 뇌에서 집중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뇌에서 이제 앞쪽 부분, 이제 우리가 전두엽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학습 능력이나 인지 기능들을 많이 담당을 하는데, 이쪽 부분이 좀 많이 활성화가 떨어져 있다거나 혹은 좀 기능이 좀 약하게 태어난 경우, 그런 경우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좀 효율이 잘 안 나오고 그럴 수가 있어요. 집중력이나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어떤 훈련이나 관리, 이런 부분들을 시켜주시는 부분도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래도 공부를 나름 잘했습니다. 잘해서 뭐 한의대 진학하고 한의사가 됐는데, 한의대에 들어가서 이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상상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타고난 어떤 지능, 그리고 공부 머리가 이제 중요해요.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이제 모든 아이들이 충분히 익힐 수 있고 문제를 이제 풀어낼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만큼 아이들이 공부를 집중할 수 있게 하고 불편한 부분들을 제거를 해준다면은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이제 2번째 요인이 이제 신체적인 요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장기적으로 얼마나 내가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공부를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 있느냐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상당히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평소에 느껴지는 어떤 신체적인 불편감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반드시 신체적인 문제를 개선을 해줘야 우리가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되거든요. 보통 다들 그런 경험들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뭐 코가 막힌다든지 머리가 아픈다든지 뭐 어깨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이런 신체적인 증상들이 있으면은 아무리 머리가 좋고 하더라도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만큼 평소에 신체적인 증상들이랑 체력 관리를 잘 해주는 게 중요해요.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뭐 4당 오락이라고 해서 뭐 4시간 자면은 떨어지고 5시간
4시간 자면 붓고 5시간 자면은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예전부터 많이 있었는데, 일정하게 수면이나 어떤 생활 패턴을 유지를 해야지 갑자기 막 불타오르듯이 공부를 하고 또 다음날 지쳐서 뭐 하루 종일 자고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면은 결국 체력 저하로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집중력 저하 그리고 일정한 패턴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로 가게 되거든요. 우리가 잘 때 수면 패턴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렘 수면이라고 하는 단계에서 전날 있었던 뭐 일들, 기억들, 그리고 공부했던 것들 이런 부분들이 기억이 이제 뇌에서 재조립이 돼요. 그래서 잠을 잘 자야지 결국은 우리 뇌에서 제대로 기억을 하고 원활한 인지 기능을 발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내가 공부하는 양이 부족하다고 해서 잠을 안 자고 밤새워 공부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능률이 오르지 않는 공부만 계속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잠을 줄이는 거에 욕심을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멘탈, 정신력이거든요. 그래서 뭐 집중 잘하고 체력도 좋고 한데 시험 생각만 하면 굉장히 떨린다든지 뭐 굉장히 우울하고 짜증난다든지 이런 이제 멘탈, 우리가 흔히 유리 멘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멘탈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성적을 잘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 굉장히 억울해요. 굉장히 억울한 게 평소에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모의고사에서는 성적도 잘 받고 이렇게 됐는데 막상 진짜 시험 때가 돼서는 너무 불안하고 떨려서 시험을 망쳐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심심찮게 보이거든요. 보통 이제 그런 친구들이 평소에 이제 약국에서 우황청심원 이거 사서 시험 보기 전에 먹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는데 만약에 이런 멘탈에 관한 부분들을 평소에 캐치를 해서 관리하는 방법이나 어떤 필요하다면은 뭐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멘탈에 대해서도 이제 멘탈 갑이 되실 수 있는 저희 한의원에 치료를 받으시는 이제 학생들도 시험 불안증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시험 불안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성적도 굉장히 좋고 모의고사도 잘 봤는데 막상 시험 때, 정말 중요한 시험 때가 되면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래서 막 뒷문제는 못 풀어버린다든지 그리고 시험 문제는 다 풀었는데 OMR 카드 마킹을 잘 못하고 막 손이 덜덜덜 떨려서 마킹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시험을 망쳐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평소부터 관리를 꾸준히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이제 수험생 보약하면은 이제 총명탕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세요.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게 총명탕 좀 지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오시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일단 총명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총명탕은 이제 동의보감에 기록된 기억력을 치료하는 한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이제 총명탕을 오래 복용을 하면은 하루에 이제 1000마디의 말을 외울 수가 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혹할 수 있는 말인데, 근데 이제 그 총명탕만 사실 이제 한의원에서 처방이 되는 경우는 사실 잘 없어요. 총명탕은 이제 딱 3가지 약재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복신이라고 하는 약, 그리고 원지, 그리고 석창포 이렇게 3가지 약재로 구성된 처방인데, 물론 이제 현대에 와서 실험적인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뭐 인지 기능을 높이고 기억력을 개선하고 이런 효과들이 이제 많이 증명이 됐는데 단순히 총명탕만 먹는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제 대신에 이제 한의원에서 총명탕이라고 처방을 하게 되면은 그런 어떤 신체적인 문제,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두뇌의 집중력, 기억력과 관련된 문제들을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개선을 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충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요새 처방하는 총명탕이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래서 공부하는 게 힘들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소화기관을 개선시켜주는 한약을 사용을 하면서 총명탕을 같이 처방을 하기도 하고요. 뭐 만약에 머리가 아프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개선시켜주는 한약을 사용을 하면서 총명탕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 좀 체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필요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흔히 좋다고 알려진 공진단이라고 하는 그 좋은 처방에 이제 총명탕을 같이 이제
합쳐서 총명공진단 이런 식으로 많이 복용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뭐 피로감 개선이나 집중력이 많이 향상되는 그런 효과들도 있고요. 평소에 시험에 관해서 불안을 많이 느끼는 친구들이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불안하다는 걸 아니까 시험장에 들어갈 때도 불안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오히려 불안감을 가중을 시키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코뿔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말아보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코뿔소가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이 납니다. 동영상이 끝나고도 코뿔소가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만큼 우리 뇌는 코뿔소를 생각하지 마라 라고 생각을 했지만 뇌에서는 하지 말라는 생각은 안 나고 코뿔소만 남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안해하지 말아야지 하면은 하지 말아야지는 없어지고 그냥 불안만 계속 남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렇기 때문에 더 불안해져요. 그럴 때 이제 지압이나 이런 거를 같이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에 많이 사용되는 혈자리 중에 이제 뇌관혈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거든요. 뇌관혈은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손목이 있는데 여기서 한 손가락으로 한 두 마디 정도 떨어진 여기 가운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 때 꼭 눌러주시는 연습을 자주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좀 약간 아프다 싶게 눌러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불안할 때 불안하지 말아야지 하지 마시고 머릿속을 텅 비우고 어깨 쭉 펴시고 심호흡을 깊이 하시면서 뇌관혈을 꼭 약간 아프다 싶을 정도로, 불안하다는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세게 눌러주시고 한쪽 좀 누르다가 아프면은 이렇게 반대쪽도 눌러주시고 하는 연습을 자주 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시험이라는 게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계속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본다든지 시험장처럼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공부를 하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말 그대로 이제 불안에 노출을 시키는 거죠. 그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수험 생활을 오래 유지하는 거, 공부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데 그 이유가 있거든요. 공부는 한다고 해서 결과물이 사실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 좋아하잖아요. 게임은 확실해요. 게임은 내가 오크 많이 잡으면은 경험치가 올라가고 레벨이 올라갑니다. 공부는 안 올라가요. 내가 수학 문제 막 풀고 했는데 시험 성적이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고 아무리 책을 많이 봐도 국어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굉장히 그래서 공부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객관적인 평가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3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두뇌, 그리고 정서, 그리고 체력, 신체적인 문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내 공부를 방해하고 있는지.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조금 더 명확해지고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면은 충분히 수험 생활에 훨씬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은 충분히 이제 다들 좋은 성적을 내실 수 있을 거고, 이제 그것보다 이제 조금 더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리면은 목표를 확실히 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공부를 왜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엄마가 하라 그래서, 선생님이 하라 그래서,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은 공부하기 싫고 능률도 안 나옵니다. 근데 목표가 명확한 친구들은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솔루션을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집중력도 올라가고 어떤 욕심들이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부들을 무조건 하는 데 앞서서 어떤 확실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정진할 수 있도록 학생분들 모두 이렇게 화이팅 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